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간질성 방광염은 사실 비뇨기과 의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숙제와 같은 질환입니다. 진단도 쉽지가 않고 치료도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드만TV 논문에 준해서 질병을 설명해 드리는 논문 읽어주는 남자 류재만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처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발작을 하는 그런 간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방광벽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걸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는 이제 소변이 마려울 때 좀 통증이 심해지고 소변이 보고 나면은 그 증상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데, 워낙 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어떠한 한 증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논문에 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질성 방광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는데, 주로 이제 소변을 참을 때 아랫배, 그러니까 방광 쪽에 치골 부위에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부위, 심지어는 요도, 질, 옆구리, 허리, 그런 데 통증이 생기시는 분도 있어서 이게 정말 방광염에 의한 증상이 맞는지 다른 정형외과나 다른 진료를 보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통증의 양상도 좀 특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소변을 참기 힘든 절방뇨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소변을 참기 힘들다고 하면은 보통 과민성 방광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민성 방광과 간질성 방광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질성 방광염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변을 참으려고 하면은 아랫배에 통증이 있어서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변이 참으면은 그냥 속옷에 지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자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증상은 우리가 방광염이 만성적으로 있으신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또는 그 요도염이나 요도 쪽에 개실이라고 해서 어떠한 요도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적으로 자궁이나 질 쪽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진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세계 각국의 비뇨기과 학회에서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표와 같이 지금 현재 5개 기관에서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표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방광에 굉장히 만성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을 일단은 호소를 하시는데, 그러한 증상이 소변이 마려울 때 심해지는 경우에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 또는 소변이 마려운 여부와 굳이 관계를 두지 않는 진단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변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과 또 이제 절방뇨 증상 둘 중에 하나 이상은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방광 내시경인데, 방광을 직접 내시경으로 봤을 때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이 꼭 있어야 된다는 진단 기준도 있고, 그러한 내시경적 소견이 명확치 않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만 가지고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할 수 있다는 진단 기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 기준이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증상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 설문지로 따로 저희가 만들어진 서식이 있고,
그 증상의 표를 따라서 간질성 방광염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을 위해 방광내시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간질성 방광염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병을 배제를 하는 목적과 또 간질성 방광염을 조금 더 확실히 진단을 하려는 목적으로 방광내시경을 보통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여기 위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위궤양,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질환인데, 방광 내에도 위궤양처럼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상화 병변이라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 방광을 채웠을 때 쉽게 얘기해서 방광 내벽에 멍이 드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소견이 방광 내시경으로 보는 간질성 방광염의 특징적인 소견인데,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구상화 병변의 경우에는 간질성 방광염 외에 다른 병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아예 확신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과 여러 가지 병의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간질성 방광염은 사실 비뇨기과 의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숙제와 같은 질환입니다. 환자분들은 굉장히 고생이시고, 저희는 환자분들을 낫게 하고 싶지만 진단도 쉽지가 않고 치료도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해 치료를 하면은 이 병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은 불편감을 끼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질성 방광염의 초기 증상은 일단 방광염이 자주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이 재발하는데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균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자꾸 불편하고 하면은 이러한 병도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이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을 실제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요게 자꾸만 재발하는 방광염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것은 다음 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